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1150포인트 달성하면서 이 코스닥 150 ETF를 투자를 하고 있으시거나 투자를 예정 준비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뭐 긍정적인 면과 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위험하다라는 건 뭐 공매도 세력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반도체나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나 일단은 PBR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상 PBR을 1 근처로만 올려놔도 코스피가 5천원 갈 거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고 충분히 저평가 부분들을 해소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조금은 의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쁜 말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조심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종목의 흐름들을 보면요. 자, 일단 봅시다.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 상위 애들을 좀 볼 건데 우리가 코스닥 쪽을 볼게요. 코스닥 쪽 보면은 지금 누구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우리가 이 전체 연동대기에서 에코프로 BM이나 BM 그리고 알테오젠 지금 움직임을 일단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쭉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옵틱스도 주가가 올라가고 시총이 어떻게 시총이 22조, 20조, 22조, 14조 이렇게 되죠. 삼천당 제약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죠? ABL바이오도 올라가다가 지금 급락이 한번 나왔고 코롱 티슈도 7위까지 올라왔네요. 계속 올라가고요. 리노공업 계속 올라가고요. 리아켄바이오 계속 올라가고요. HLB도 올라가다가 클래스2나 빠졌고 펩트론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받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좋거나 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기보다는 뭔가가 이상하게 다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선생님 당연히 코스피 150 ETF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이 좋아가지고 시총 상위주들을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 ETF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뭐요? 자동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을 쓸어 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시총 상위주들의 뭐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 왜?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니까 공매도를 엄청 쳐놨단 말이야. 돈을 못 버는 회사는 못 가니까요. 근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팩트잖아요. 돈을 일단 벌지 못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공매도가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150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뭐요? 뜬금없는 자금들이 쏟아 들어오고 있는 거다. 코스닥 150 ETF를 누군가 예를 들어 100조를 샀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100조 샀다 칩시다. 100조를 샀어요. 그러면 이 코스닥 150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150.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50위까지를 나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만 봅시다. 코스닥 10이라고 해볼게요. 코스닥 10. 여기까지 해서 코스닥 150이 아니라 코스닥 10이라고 해볼게요. 10 ETF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에 누가 10조를 샀어요. 똑같은 겁니다. 150이랑 150 종목을 나눠 사는 거니까 10종목 나눠 사는 거니까 그럼 누가 10조를 샀어요. 여기에. 그럼 지금 봅시다. 지금 보면은 22조죠. 22조 3위까지 66조 그 다음에 4위 5위 하면은 25조 하면은 91조 그리고 18조 26조 여기까지 22조 제가 다 더하면 48조 91조 하면 139조 그죠? 139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거를 그냥 간편하게 100조라고 해볼게요. 100조 1위부터 10위까지 100조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조를 샀잖아요. 10조를. 그러면 이 10조의 자금이 어디로 집행되냐? 에코프로가 지금 얼마죠?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22조죠. 22조. 그러면 이쪽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2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2위인 알테오젠에도 2.2조가 들어가는 거고 에코프로에도 2.2조가 들어가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들어간 금액 대비해서 비율별로 사는 거, 비율별로. 어떻게?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사는 거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결과적으로 코스닥 150이라는 거는 코스닥 1위부터 152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돈이 들어온 만큼 일정 비율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이 가니까 코스닥 150 ETF를 미친듯이 사고 있다고요. 미친듯이 사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관 금융투자가 어쨌든 상품을 만들잖아요. ETF 상품을 증권사에서 만들잖아요. 코스닥 150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에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사람들이 이걸 사면은 이 금융투자자들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 애들이 뭐요?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자금들이 쏟아 들어오면서 얘네들을 미친 듯이 사고 있으니까 뭐요?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공매도 애들은 뭐예요? 공매도 애들은 주가가 내려간다에 베팅했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쇼스키즈 하는 거예요. 놀라 쇼스키즈를 위로 긁어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긁으면은 시총 상위주들의 공매도가 많잖아요. 이거를 긁으면 어떻게 돼? 시총 상위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또 올라가요? 코스닥이 올라가겠죠. 코스닥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 그럼 패시브 자금들이 또 시총 상위주들을 뭐 나눠서 또 사는 거예요. 왜? 코스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을 위주로 어떻게 또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완전 공매도 애들은 수급이 꼬였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애들은 완전 수급이 꼬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ETF 자금 때문이 분명히 있다. ETF 자금 때문에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보다 공매도 세력의 쇼스키즈도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코스닥 150 ETF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곤 있음이 다만 공매도 쇼스키즈가 끝나는 순간에 뭐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스키즈 할 필요가 없어요. 물량을 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딱 끊어질 수가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다? 그때부터는 고평가 논란에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2월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쫙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 내려가면 코스닥을 추종하는 뭐예요? 패시브 자금들은 자동적으로 뭘 한다? 자동적으로 매도를 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뭐예요? 공매도 애들도 실적을 보고 밑으로 깔 거고 그냥 단기적인 과열로 인해서 수익을 받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쏘아줄 수 있겠죠. 그럼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150 ETF를 몰빵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투자를 많이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회사의 기업적 가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 이슈로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총 상위주의 쏠림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면은 코스닥 150 ETF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운용사들이 기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고 시총 상위주 2차전지 바이오들 쪽으로 돈들이 쓸려 들어오고 있고요.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수급 이슈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공매도 쇼스키즈까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매도 쇼스키즈가 끝나고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멈추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예컨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전체적인 증시가 조정을 받는 순간에서 이게 빠지는 속도가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뭐 3% 4% 빠져도 저가 매수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와요? 계속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거를 개인처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빠지네, 기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회가 단기적으로 밀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은 펀더멘털과 괴리된 비정상적인 과열이 분명히 맞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코스피,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격차를 좀 보셔야 돼요. 보면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이 1.1배 미만,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해서 너무 가치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퍼도 높고 PBR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래 상장을 항상 선반영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부분 플러스 수급까지 꼬여서 올라가는 거다, 공매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투기성 자금들로 올라가는 게 좀 보인다, 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더라도 다시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광기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래서 혹시나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빨리 나와야 된다. 어쨌건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오고 패시브 자금 매도가 계속 나오면은 기관투자자는 수익 보든 말든 계속 팔아요. 왜? 자기네들 돈 아니에요. 어차피 ETF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ETF 돈 빠져나가면 그대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서로 사고 팔고 쌓아 올린 성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체력이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들의 가치가 정상화되고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꿈과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와 유동성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나 1월 31일이죠. 그러면 2월 달까지는 어떻게 좀 주가가 이렇게 코스닥 쪽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해도 3월부터 단기적으로 5월까지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안 나오고 6월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나 지연되는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 전달을 일단 드리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코스닥 1000 돌파했고, 투자자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5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패시브 수급의 역설, 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빠진다. ETF 자금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의 코스닥 150 자금들이 쏟아 들어온다. 그 지수가 구성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는 지지선 없는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유입이 중단되고 매도 전환 시에 급락의 위험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증가가 기반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거래량 폭발이 주가 올라간 이유가 ETF 유입세 때문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쇼스키즈의 끝은 오버슈팅이다 라는 거, 공매도 세력의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쇼스키즈를 하고 있는데, 쇼스키즈를 하니까 당연히 뭐요? 시총 상위주들의 쇼스키즈가 들어가니까 코스닥이 올라가고, 코스닥을 추종하는 또 ETF 자금들이 들어오고, 그 주가가 뭐요?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뱉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업 가치가 무관한 환매수 종료 시에 매수 주처이 소멸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 그 신규 진입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 되고요.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에코프로 물리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내가 지금 3, 4년 기다려서 나 진짜 본전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본전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요? 더 갈 거라고 또 안 팔고 있죠.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요? 왜 좋아지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ESS로 우리가 2차 전지가 전기차 시대로 들어가면서 나왔던 매출과 이익에 대한 폭을 ESS가 메꿔주기는 내가 볼 땐 힘들어요. 왜? 데이터 센터도 확장하는 시기이고 완벽하게 뭐예요? 지금 당장 1년, 2년 안에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물론 2023년 랠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간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 논리가 로봇과 ESS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로봇도 휴머노이드 개발돼가지고 하려면 3, 4년 걸린다며. 그럼 매출 결과적으로 3, 4년 후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ESS도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당연히 다시 돌아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체크하시고,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투자하는 건 상관없는데 또 코스닥 잡주 코스닥 올라가니까 또 코스닥 잡주 투자하시는 분 있는데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 PBR 실질적인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꿈에 대한 기대감과 밸류에이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거 일단 조금 아셔야 되고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팔라는 거야? 적어도 기준을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죠? 투자 매매 토양 보면은 우리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죠? 자, 보면은 그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가 털리고 기관이 다 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얘네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서 가는 거고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털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가 나가는 거죠.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는 나가는 건데 지금 이 ETF를 산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개인들의 물량을 새로운 개인들이 ETF를 사면서 그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지만 외국인은 스키즈로 사고 있는 거고 기관 애들은 여러분 다른 개인의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인이 사고 있는 거다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량을 서로 뭐 하는 거다? 서로 돌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BM 지금 착각하는 게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좋아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BM 같은 경우도 아니에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 에코프로 마찬가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HLB도 보면은 최근에 정말 정말 수급적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음에도 클래스2가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또 사고 있잖아. 이게 좋아서 사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에요. ETF 때문에 사는 거. ETF 자금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죠. 펩트론도 거의 망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ETF 자금으로 살아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곡이 되고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구간에서 되게 좋다 짱이다 코스닥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놀라서 던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 부분들로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까지 이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관계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내가 지금부터 이 가격 깨지면 팔아야겠다라는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요런 거 보면은 코스닥 150 ETF 그냥 요런 거 제가 보시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죠? 쭉쭉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봐도 머리가 너무 크게 섰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사람들이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 코스닥 150을 만든 증권사에서 뭐 하는 거다? 계속 그냥 코스닥 1위부터 시총 높은 순으로 비율대로 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ETF를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깨지면 이게 지금 스퀴즈 때문에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된다? 깨지면 5일선을 보시던지 11선을 보시던지 21선을 보시던지 내가 이걸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몰빵 때려서 1억 산다? 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면 안 돼요. 5일선까지 2천만 원 사고 여기서 빠지면 내가 3천만 원 사고 21선, 61선 까지면 5천만 원 사겠다. 이렇게 분할로 사야 되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몰빵 쳐서 수익 중이다. 그럼 5일선 깨졌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스키즈가 분명히 섞여서 수급이 꼬이면서 올라갔다. 수급이 꼬이면서 빠졌다라는 건 이해되지만 수익 꼬이면서 올라갔다는 여러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수급이 꼬여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키즈 물량 그러니까 매수세가 계속 붙는 구조로 갔다. 코스닥의 공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코스닥 150 내가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번호 남겨둘 테니까 코스닥 150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번호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코스닥 150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